은퇴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더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어디부터 공부해야 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커버드 콜 ETF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근데 커버드 콜 ETF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약간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부터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커버드 콜 ETF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핫하죠. 네, 네. 핫하고 지금 최근에 국내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배당 ETF나 커버드 콜 전략들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도 어렵고 ETF도 너무 어려운데 커버드 콜은 또 뭐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융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커버 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콜 옵션을 매매를 활용한 전략에다가 커버를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옵션 전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되게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손실도 크게 볼 수 있고 물론 수익도 크게 얻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1,000원인데 15일이나 30일 뒤에 옵션 만기 기간에 이 주가가 1,200원을 갈 걸 예상하고 그런 이제 베팅을 네. 넣었다.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5일이나 30일 옵션 만기일에 예를 들면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1,000원대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나는 옵션을 1,200원에 펀드 매니저나 자산운용사에 1,200원에 설정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뭐 1,500원, 1,800원은 막 폭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 옵션 계약 그 안에서만 수익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버드 콜 옵션은 상방이 막혀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물론 주가가 하락해도 옵션 계약이나 어떤 뭐 차등 계약을 통해서 나는 프리미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얻지만 예를 들면 내가 50원이라는 프리미엄 수익을 얻기로 했다 5%. 예, 근데 주가는 7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손해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나 그쵸. ETF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드 콜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Z자로 표현하는데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다. 같이 빠지고 상방은 막혀있기 때문에 상승폭에서는 제한되고 하방은 뚫려서 같이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드 콜 ETF 투자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절대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가진 상품들은 절대 시장 지수보다 성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태색적인 한계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받는 배당금 커버드 콜 ETF들이 주는 높은 배당금을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재투자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커버드 콜 ETF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커버드 콜 ETF들도 최근에는 워낙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제로데이 옵션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다, 네, 뭐 맞아요.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다. 그러면 타겟은 또 뭐고 데일리는 또 뭐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타겟이란 얘기는 보통 커버드 콜 전략들이 100%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원래 원조인데 네. 최근에는 이 커버드 콜의 전략의 한계점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타겟 구간을 정해놔 가지고 그 구간 안에서 예를 들면 이게 100% 커버드 콜이 아니라 50%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실물 주식을 보유한다거나 해서 상방이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이제 타겟자가 붙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ETF 뒤에 뭐 데일리나 뭐 위클리 이렇게 붙는 거는 옵션의 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면 뭐 15일, 30일, 60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타겟 데일리까지 나와요. 그럼 데일리란 얘기는 매일매일 옵션을 사고 파는 건데 사실 15일, 30일 뒤에 주가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매일 맞추는 건 홀짝 게임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라고 붙은 ETF들은 그 괴리율이나 이런 순자산 가치 훼손이 더 심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꼭 명심해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TF들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이 ETF의 성과거든요.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ETF의 성과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일주일, 한 달, 출시 이후 그리고 이 ETF의 성과만 체크할 게 아니라 그 성과 기간 안에 패시브가 시장 지수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같이 비교를 해봐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나스닥배 아니면 코스닥에 투자하는 ETF 타겟 데일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시장 지수가 이 기간 동안 최근 1년 동안 얼마를 상승했는데 20% 상승했는데 커버드 콜 ETF는 주가 수익과 배당을 더한 총 수익률이 12%밖에 머물지 못했다. 네. 그러면
이 8%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 지수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좋은 커버드 콜 ETF들이 조금 출시가 돼서 시장 지수의 거의 8, 90%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 종목들은 뭐 나스닥이 20% 성장했을 때 17, 18%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월배당이나 배당 커버드 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 제가 배당 ETF나 커버드 콜을 좋아하냐면 어차피 저희가 QQQ나 나스닥에 투자해도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언젠가 22%는 양도소득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그쵸. 세금을. 네. 근데 커버드콜 ETF나 배당 ETF들은 미리 15% 배당 소득세를 내고 받는 거거든요. 예, 미리 세금을 내고 받는 거예요. 세후로 배당금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낼래 나중에 낼래요. 조삼모사인데 저는 먼저 내고 현금부터 받을게. 나중에 미래의 수익보다는 지금 당장 내 현금부터 취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투자를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ETF 커버드콜이나 배당 ETF 또 꼭 투자하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개념적인 부분만 정리를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고 중요한 건 이 ETF가 가진 태생적인 총 수익률. 그래서 항상 그거를 ETF 자체적으로 그리고 경쟁 라이벌 ETF들 네. 예, 그 분야의 그 배당 ETF 중에 뭐 자산운용사별로 라이벌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비교해 보고 중요한 거는 시장 지수와 비교해서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많이 좁혀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드 콜이 언제 제일 소위 말해서 좀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면 차라리 그냥 지수 추종이 나을 것 같고 횡보하면 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 커버드 콜이 좀 소위 말하는 효능을 발휘할까요? 커버드콜이 유리한 구간은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횡보할 예, 때.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시장 지수가 1000이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지수가 큰 폭의 움직임 없이 하루에 뭐 0. 몇 %, 1, 2%, 뭐 한 달, 3개월, 6개월 시장이 크게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 예, 박스권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 구간을 지날 때가 커버드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커버드콜이 오히려 시장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우리 바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어느 날은 막 폭락했다가 그래서 커버드콜이 제일 약한 구간은 네. 시장이 급하락하고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급하락한 다음에 V자 반등 나오는 구간. 그렇죠. 갑자기 상승하면 이제 요즘은 뭐 제로데이 옵션이나 뭐 데일리 커버드콜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옵션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면 같이 빠졌다가 다음날 구간은 급반등을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옵션 거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익률 자체가 낮을 텐데 갑자기 급반등하게 되면 못 쫓아가거든요. 커버드콜이. 네. 그래서 일부 어떤 종목들은 커버드콜 ETF들이 막 기초지수가 막 5% 10% 상승하는 구간에 막 1, 2%도 못 쫓아가는 경우도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ETF들은 특히나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레버리지 음해복리 효과를 커버드콜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ETF 투자하실 때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는 게 좋고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ETF들 요즘은 뭐 일부 사이트에서 ETF들 성과나 이런 비교들이 한눈에 그냥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네, 옛날엔 맞아요. 다 투자자들이 개인별로 엑셀로 막 정리하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자산운용사 사이트나 이런 데서 바로바로 비교나 조회가 되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서 검증이 된 ETF들 검증이 된 ETF라고 하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그럼요. 배당 ETF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에요. 1등만 사라 이 책의 이야기처럼 똑같습니다. 배당 ETF 중에 시가총액 가장 크고요. 가장 좋은 검증된 ETF도 사면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는 결국엔 미인대회라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모두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엔 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커버드콜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것은 확실히 변동성이 적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35세 직장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산을 키워야 하는 지금 젊은 직장인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 준비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커버드콜을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것도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커버드콜 ETF들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선 배당 ET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ETF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패시브 ETF, 뭐 레버리지, 원자재형 ETF 종류만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카테고리 하나 중에 배당형 ETF가 있고, 배당형 ETF는 배당을 중심으로 설계된 ETF를 의미를 하는데, ETF 종류 중에 네. 예, 그 배당형 ETF 안에 또 구분을 하면 배당 성장을 하는 슈드 같은 DGRO나 슈드 DGRW 같은 또 ETF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우선주형 ETF라고 해서 미국의 우선주들에 투자하는 PGX, PFF 같은 그런 또 배당형 ETF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SPYD나 SPHD 같은 또 그런 ETF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월배당 커버드콜 ETF라고 해서 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그 ETF들이 이 배당형 ETF 안에 또 속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배당 커버드콜 ETF 안에도 나뉘는 게 배당률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7, 8% 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가 있고요. 10% 초반, 또 요즘은 30에서 100%까지 배당을 주는 ETF가 있어요. 그러면 상상이 안 돼. 100% 배당이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배당을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배당을 1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1년에 배당 100만 원 넣고 배당 100만 원 받으면 이거 똔똔이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당률이라는 것 자체가요, 네. 최근에 이제 뭐 1주, 한 달 이 기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당장에 지금 배당률이 100%라는 얘기는 얘가 이미 주가가 폭락해서 녹아내린 상태에서 배당률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당률이나 분배율에 대한 그런 고시된 것들만 보고 하면 안 되고, 보통은 이제 30일 단위로 이제 배당률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인 배당 ETF, 커버드콜도 안정적인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는 이제 월배당 커버드콜 ETF 중에 이제 대표적인 ETF들이 2020년에 나왔던 JP모건에서 나온 제피와 2022년에 출시가 된 제피큐라는 ETF가 있고, 네. 이 월배당 이 커버드콜 ETF인 제피와 제피큐가 주가 방어를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꾸준하게 잘 줘서 지난 5, 6년 동안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장 지수에 버금가는, 네. 시장 지수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배당률들을 주면서 은퇴자들의 희망이 되어줬거든요. 커버드콜이.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커버드콜 ETF들이 굉장히 시장이 당연히 연배당률 12%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이자가 2, 3%대인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럼 내가 직장생활 20, 30년 열심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하면 나도 은퇴할 수 있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ETF들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 제피와 제피큐에 이어서 뭐 요즘은 굉장히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경쟁적으로 네. 커버드콜 ETF 상품들을 최근 2, 3년간 출시하면서 제피와 제피큐보다도 더 높은, 성과가 더 좋은 ETF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경쟁하는 라이벌 ETF들의 성과들을 비교해 보시고, 예를 들면 뭐 GPIQ라는 골드만삭스의 ETF는 제피큐보다도 지금 성과가 5% 이상 올해는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네. 자, 이렇게 계속 그 새로 나온 ETF들은 기존 ETF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더 경쟁적으로 좋은 전략들이 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투자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단일 종목, 요즘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슈인데, 이런 커버드콜 ETF 시장에서도 뭐 인기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뭐 있죠. 테슬라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네. 단일 종목 ETF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뭐 30%에서 80%가 넘는 저희 배당률을 가진. 근데 이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들 종목 나중에 TR이나 이런 성과들을 비교해 보시면, 시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커버드콜의 특성상 완전히, 특히나 배당률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처럼, 레버리지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급락해서 10으로 가버리면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올라가야 되는 숫자가 네. 9배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자, 이런 것처럼 커버드콜도 한번 이렇게 폭락이나 단기적인 하락을 맞아버리면 절대 다시 원상태로 회복 탄력성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버드 콜 ETF들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배당률이나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 주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배당을 유지해주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폭락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시장을 내 원래대로 원래 위치까지 와줄 수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남는 돈으로 조금 하자 이런 차원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버드 콜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꼭 필요한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커버드 콜 고를 때 뭘 봐야 돼? 아까 회복 탄력성 말씀을 해주셨고 상품의 구성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뭐가 제일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까요? 커버드 콜 ETF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ETF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ETF도 상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예,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뭐 액면병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주 일어나고 당할 수 있죠. 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먼저 그 ETF 필수 체크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 운용사의 신뢰도, 이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인지, 왜냐하면 2008년 리먼 사태 그 세계 금융위기 때나 그 다음에 2018년 그 미중 무역 갈등 때 같은 경제 위기 때 중소형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문을 또 닫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 네. 예,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합성 옵션 전략을 가진 ETF들도 등장을 맞아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ETF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ETF 커버드 콜이나 ETF 투자할 때는 자산 운용사의 신뢰도, 명성, 그 다음에 ETF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AUM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뭐 매도 매수 체결도 자유롭고, 예, 괴리율 차이도 줄어들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AUM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주가 성장률, 그 다음에 이 주가 성장과 배당 수익을 더한 총 수익률, 토털 리턴, 이거를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죠. 그 체크 기간은 뭐 예를 들면 한 달, 3개월 출시 이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 지수와 어느 정도의 괴리율을 가지고 있는가, 예, 꼭 비교해 보시고, 또 경쟁 라이벌 ETF들, 그래서 자산운용사 규모 있는데 그다음에 시가총액 큰데 운용 보수도 작으면 좋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토털 리턴이 네. 시장 지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예를 들면은 뭐 나스닥 QQQ와 커버드 콜 GPIQ가 연간 수익률 차이에서 총 토탈 리턴이 3% 이내로 좁혀졌다? 네. 그러면 QQQ보다 GPIQ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마냥 나쁘게만 보지는 말고, 커버드 콜 ETF 중에 옥석을 가려서 시장 지수와 차이가 적은 종목들, 꾸준하게 네. 그런 성과를 나타냈던 종목들을 골라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재투자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시장 지수에 버금가는 또는 넘어설 수 있는 성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커버드 콜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골랐어요. 네. 이거야 했을 때 그럼 제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를 커버드 콜로 채우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일까요? 투자자들 기준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투자 자산 대비, 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저한테 1억 원이 있는데 네.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저는 그 1억 원을 커버드 콜 비중보다는 슈드나, 예를 들면 커버드 콜도 물론 뭐 GPIQ나 이런 어떤 종목들을 비중을 두고 패시브 쪽에 비중을 실을 것 같은데, 예, 월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률 5%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직장을 안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다.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억 원으로 만약에 10%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억 원으로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가 원금 훼손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은 뭐 슈드, 제피큐, GPIQ, IQQQ, QQQI, 요즘 이런 인기 있는 커버드 콜들을 섞고, 그 중에 이제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게끔 설계를 해둔 다음에 그 돈을 다 여행 경비나 생활비로 쓰면 안 되고,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그걸 가지고
QQQM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IQQ를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2배 레버리지 정도까지는 시장지수 2배 레버리지 QLD를 네.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준비해 두시는 전략이 어떨까? 여러분 이 부분 2번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커버드 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렇고 은퇴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은퇴를 꿈꾸면서 나의 자산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 머니 인사이드라는 이 귀한 자리에 초대가 돼서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맥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가족 소중한 가족들을 이 자본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키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고통을 안고 출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찌들어 있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제 표정을 보고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건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는 뭐 다른 여러 재테크 수단 중에 미국 배당 투자가 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미국 자본시장에 그런 또 안정적인 종목들이나 또 뭐 혁신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에 관련된 ETF들이 배당까지 꾸준하게 준다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건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투자 목표와 그런 기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산, 현금 흐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정말 노트에다가 써서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네. 매일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투자 성향의 투자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시장을 견디고 인내해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꼭 성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원하는 투자 목표 다 이루시고 행복한 시간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황금별님의 1등만 살아와 함께 그 행복할 권리를 찾아가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황금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